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반보조금 조사에 대응해 중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본격 나서면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 불씨가 관세 전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AI 규제를 입법했습니다. AI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규제 적용 수위를 나누는 한편 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자 금융공공기관이 서민을 대신해 갚은 빚이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 사기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빈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 변제액은 작년보다 365% 급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은 내년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됐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 입장에 따라 정부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교육주, 원격의료 관련주 변동성 보였던 만큼 앞으로 관련주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엇갈린 수급 양상 속에 등락을 보이다 약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 북미 수소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함께 수소차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쪽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은 국내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 소화하면서 증시는 어떤 변동성 나타낼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내일장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관망세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무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장 마감되고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며칠 동안 관망세가 짙었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좀 강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됐었던 과정에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금리 인하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렇다라고 해서 3회가 될 것이다, 4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굵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을 또 따져봤을 때는 뭐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월 11일에서 12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9월 달까지 9월 달 FOMC 회의까지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크게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 관점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수, 양대 지수 차트는 어땠는지 수급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뭐 도치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견고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금 3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누적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시장이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체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주체가 없으면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매수하겠다라는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오면 상승을 하지만 매수하겠다라는 주체가 없으면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약 85%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83%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적은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내려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여부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1월 달에도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4월 달에도 급락이 한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 종목이 안 올라가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을 내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보유 내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매크로적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장전, 장중, 장후에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발빠른 대응 전략 맞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 테크윙 무려 40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올랐는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많이 잡아드렸는데 그중에서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드리고 나서 4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당시에는
HBM 쪽과 많이 엮이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종목을 왜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 빨간 선, 바로 고수라인 위에서 포착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매매를 했을 때 실제로 좀 메리트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오늘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집어넣어 놓은 부분이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4번의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BHI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오늘까지 해서 고가 기준으로 1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PJ 메탈 같은 경우도 제가 알루미늄 쪽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드렸는데 16% 정도가 올라왔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19%,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많이 올라왔고요. 펌텍코리아나 AP위성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운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운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는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나 후발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기업이 5월 17일 날 우리 방송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린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올라오셨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모 회사가 공개 매수를 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2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항상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고수라인 위에 포착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며칠 이내로 좋은 뉴스가 붙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강한 주가의 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고수라인에 먼저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포착이 된 기업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추후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시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공개 매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보셨을 때 충분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루에 4종목씩 소개를 드렸거든요. 총 16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이 10% 넘게 올라간 부분이고 2종목은 20%에서 30% 정도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률이 높죠. 16개의 종목 중에서 약 6종목 정도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실 때 이 고수라인을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BHI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원자력 발전과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시장에서 뭐 부각이 될 때도 가끔씩 있었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왔죠. 이 BHI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린 후에 16% 정도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월 달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 고수라인, 이 빨간색 선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고수라인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4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보시면 한국콜마,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2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비즈니스온 16%가 올라왔고요. 파마리서치는 40% 가까이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8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8종목 소개드렸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같은 경우는 38%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보자면 8종목 중에서
5종목이 10%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죠. 60% 넘는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달 후에나 2달 후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 종목들은 고수라인을 통해서 포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HTS에 이런 식으로 HTS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고수라인 중에서 빨간 선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고수라인 밑에 파란 선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것도 고수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이 파란 선을 터치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수 타점과 손절가까지 잡아준다라는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130%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공개 매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OLED 쪽으로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다가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전에 소개드렸던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나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인데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고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다면 매크로 이슈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챙겨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리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남은 리뷰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뷰 드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종목이 되게 많구나, 굉장히 많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요. 한 번 나왔을 때 4종목씩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전부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126%가 나왔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134%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공략하신 후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코츠테크놀로지가 98%가 올라왔고요. 동아ST 같은 경우도 36%,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38%가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전부 다 돌려보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손실난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수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상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손실 전환이 되기 전에 잘라낸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수수료를 떼고 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노란색은 10% 이상 올라간 종목,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필옵틱스도 소개를 드렸고요. JI테크, 제노포커스도 소개를 드렸고,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동아ST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률 높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수라인을 설정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HTS에다가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이 떠요. 밑에는 파란색 선도 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이 파란 선을 이탈할 때에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또 올라갔다가 바로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과 6월달 우리 시장 괜찮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역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수라인을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GST 같은 경우도 151%가 올라왔고요. 덕산테크코피아 141%, 뉴프렉스 133%가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때는 4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날에는 5종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0% 이상 못 올라온 기업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군들을 구스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어쨌든 종목이 한 번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밀려 내려올 때 잘 잘라낸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역시나 고수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어요. 많은 종목들을 소개드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수익이 날 때 3%, 5%밖에 못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3%에서 5% 정도만 나오는데 손실은 또 20%, 30%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손실은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고수 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란 선 이탈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익절 같은 경우도 밑에서 고수 라인이 상방으로 올라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익이 좀 더 크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가 이 고수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좀 계좌 역전을 마련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인데 제 생각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6월 달과 7월 달, 8월 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공략을 하셔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꼭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이 고수라인인데요. 고수라인을 설정하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선 위에서 매수하시고 파란 선에서 매도하시면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감성코퍼레이션이고요. 매수가는 4,600원입니다. 비중은 80% 담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수익 매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성코퍼레이션 의류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이번 주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4,125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손실 구간이라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직전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스노우피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중화권 외에도 이제 해외 판권, 해외의 그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올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관련주 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괜찮죠. 화장품이 굉장히 강한데 이 의류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비슷하게 붙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전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은 상방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거는 직전 고점, 작년 7월 달의 고점이 4,900원이고요. 작년에 형성했었던 고점 라인대가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60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4,60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4,6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80%나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감성 코퍼레이션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와서 4,6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일단 비중을 40%로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0% 축소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000원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 한번 먼저 잘라내고 나머지 물량은 5,000원까지 목표가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보유 기간이 꽤 길거든요.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반년 그 이상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보유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단서로 해서 말씀드릴 경우에 손절가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3,4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0원대면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약간 윗자리이긴 한데 3,4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3,400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밀리면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잘 메모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4,600원, 2차 목표가는 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400원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더 다양한 종목별 대응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미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우리 국내 증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기분 좋은 수익 실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매수가는 47,9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영구채 전환 이슈로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종가가 16,82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60%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종가가 16,800원이었죠. 16,800원이었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거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구채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라기보다는 물량 부담이죠. 물량 부담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도 있고요. 10월 달에도 있고요. 내년 4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SCFI라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가 많이 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발틱 지수라고 해서 이제 BDI 쪽도 있는데 전부 다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HMM 쪽에 대한
대한 이런 실적적인 기대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체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사실 새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분들 같은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매수가 우리가 편하게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한 주당 5,000원꼴로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16,800원이면 내가 5,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16,8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HMM의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해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기업은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다라고 해서 바로 잘라내시기보다는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15,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분을 시장에서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1,100원 정도 밀리게 되면 전 여기서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20% 가지고 계신데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10% 정도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판단이 틀려서 연구체 원래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해운 운임지수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만 원 선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딱 20% 정도 올라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까지도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연구체 쪽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시장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코멘트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5%라고 한다면 10% 추가 매수하십시오라고 해서 평단가 조절도 할 텐데 조절이라도 할 텐데 지금 20%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의 의견도 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MM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 15,7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목표가를 2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7,900원인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긴 시간 보유한다면 본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못되게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지금 47,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HMM이 올해였죠.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게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어요. 근데 그 매각이 철회가 된 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HMM을 보유를 하면서 이 기업이 47,000원대까지 지금 현재가가 16,000원입니다. 31,000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200%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HMM이 200%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MM이 지금부터 20% 반등을 할 때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기업은 30%, 40%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47,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지금 제가 좀 살펴보자면 이게 2021년도 매수가거든요. 47,000원. 이게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중이 적으면 추가 매수라도 한번 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는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 제가 이제 틀리길 좀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나는 10종목만 매매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만
매매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종목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만 매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좀 애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 시장에 2,000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의 자금을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있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로 좀 옮겨가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MM 본전 정리는 다소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HMM을 지속 보유하기보다는 더 잘 갈 수 있는 다른 종목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받을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스마트한 종목 선별 방법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닉네트입니다. 매수가는 6,264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부각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4% 가까이 올라주면서 6,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데 최근 많이 빠졌던 만큼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매매 타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6일 날 어떻게 보면 매도 타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고점을 만들면서 밀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살짝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3.9% 반등이 나왔고요.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반등이 좀 더 나왔어요. 1.7%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내일 반등이 만약에 탄력적으로 나와서 7,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대로의 복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AI 쪽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네트워크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붙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모멘텀이 붙을 경우에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전력기기 쪽에서 재룡전기 같은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였는데 실제로 매출이 붙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라든지 과거에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끼가 좀 있는 기업들이긴 해요. 그래서 링네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혹은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양봉이 좀 크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쌍고점이 약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상증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재상승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수익 실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차트상으로는 조금은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잘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돌려세우면 되는데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5,85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5,85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약 6% 정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에서는 밀려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잘 버텨줬어요. 만약에 오늘 밀렸다라고 한다면 더 좀 더 안 좋게 말씀드렸을 텐데 거래 대금이 실렸었던 과거의 위치, 그러니까 의미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고 이번 주 내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 물량 보유. 다만 밀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손절가에서 대응하시는 것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링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고요. 절반 매도하신 후에 나머지 물량은 지속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링네트 주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차트가 돌려 세울지 이러한 변동성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별 매매 전략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찜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AI 성장에 따른 전력 관심이 커지며 단기간 강세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의 찜 종목 공개해 주시기 전에 또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자, 고스란hin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실제로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이번 5월달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5월달, 남은 5월달과 6월달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고스란히 설정하는 방법도 좀 배워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전부 다 좀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찜한 종목으로 들어갈 텐데 방금 이제 찜한 종목에 이 에너지 쪽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히든 종목인 것 같아요. 히든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이전에 이제 SL이라는 찜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현대차가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10% 정도를 달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성장이라기보다는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뭐가 좀 괜찮을까 좀 찾아봤더니 바로 이 SL이라는 기업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저PBR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만큼 저평가인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더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L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고스란히 상단에 이렇게 안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스란히 상단에 안착을 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에요. 제약바이오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신약 FDA 임상 3상 현황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HLB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공략하기에는 오히려 적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DIC라는 기업인데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현대차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 거기에 기여를 납품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로보라는 기업이 급등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엔젤 로보틱스가 장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DIC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로봇이 둘 다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고수라인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전 한 번쯤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DIC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랑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고수라인 이탈할 것 같이 해놓고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DIC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려서 50% 가까이 올라왔었으니까 그런 흐름을 이 DIC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DIC까지 살펴봤는데요. 로봇 사업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계좌의 빨간불 한번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뭐 수소 쪽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연료전지 쪽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료전지 쪽과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유럽 쪽에서 요 수소 쪽에 수소 생태계에다가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연료전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뒤에 퓨얼셀이라는 것이 연료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 종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주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윗꼬리 이렇게 달아주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서 지금 멈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우량한 종목의 성격으로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아니라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리뷰도 진행을 했고요. 찜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더 많이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저랑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연료 전지 쪽 강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 정답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되는데요.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인 SL, 현대차, 기아 호실적의 수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입니다. 친환경 관련주로 AI 성장에 따른 전력 관심이 커지며 단기간 강세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에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 내일 한국의 금통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소화하면서 시장이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변동성 나타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